안녕하세요. 5주차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3주간은 3장의 내용을 다룰 텐데요. 주제는 다이나믹 리스폰스입니다. 다이나믹 리스폰스를 다루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 1학기 동안에는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이용한 방법만 다룹니다. 이 내용이 오늘 배울 3장부터 해서 4장, 5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2학기를 시작하면 혹시 저랑 같이 할지 다른 분하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2학기에 제어 2를 들으시면 프리퀀스 리스폰스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스테이트 스페이스 디자인을 배우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비선형 시스템을 하나 배웁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이제 제어를 완성하게 되는데요. 사실 제어기 설계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이용하거나 주파수 응답을 이용하거나 상태 공간을 이용하거나 우리 1학기 동안은 한 가지만 배우는 게 되겠습니다. 본 챕터 3에서는 주로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소개할 텐데요. 지금부터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미분 방정식을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대수 방정식 알지브레이크 이퀘이션으로 바꿔줄 수 있는 도구다라는 거죠. 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대수 방정식을 바꾸면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블락 다이아고널 아니죠. 블락 다이어그램을 조작하는 방법을 좀 배우고요. 오늘 전달함수 정의도 소개하고 그 다음에 프리퀀스 리스폰스를 얻는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저기 2학기 때 제대로 하겠지만 간단한 방법만 소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시스템이 언스테이블해질 수 있다,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이유는 시스템 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이 아니라 피드백을 우리가 인가하면서부터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불안정해졌다라는 건 우리가 피드백 컨트롤 잘못 설계했다 이렇게 되겠어요. 우리가 스테이블하다 언스테이블하다는 얘기를 하려면 그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죠. 그래서 스테빌리티에 대한 정의를 소개하고 다음 주 얘기입니다. 이걸 판별하는 방법으로 라우스가 제시하는 라우스 테이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좀 소개하겠습니다. 본 책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메이슨스 포뮬라라고 해서 시그널 플로우 그래프를 조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타 교재 내용을 다룰 때 같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라플라스 트랜스폼 우리가 2학년 때 많이 배웠지만 2학년 2학기 때 주로 배우죠. 회로 이론과 공업수학 시간에 배우게 되는데요. 배우게 됩니다. 그걸 잘 기억을 해보시면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가장 큰 특징은 리니어, 선형이고 타임 인베리언트, 시불변 시스템을 주로 다룰 때 사용되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럼 리니어한 게 뭐냐? 선형이라는 게 뭐냐? 선형이라는 거는 그 시스템 안에서 중첩의 원리가 성립하면 우리가 선형 시스템 이렇게 부릅니다. 반대로 중첩이 성립하면 선형이고 선형이면 중첩이 성립합니다. 즉 if and only if, 다시 말하면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중첩과 선형성은 우리가 저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의 응답 특성을 다룰 때는 뭘로 어떻게 얻냐면 인풋과 그 시스템 자체의 유닛 임펄스 리스폰스를 컨볼루션 상승 곱 연산이라고 하죠. 를 통해서 얻어지는데 이거는 증명을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그냥 일단 이렇게 듣고 다음 이따가 증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슈퍼포지션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컨볼루션 설명하기 전에 슈퍼포지션 먼저 설명해야 되는데요. 슈퍼포지션이 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스템이 인풋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인풋이 어떤 놈이냐면 시그널의 합으로 되어 있어요. 그때 시스템의 응답은 어떻게 표시되냐면 뭐의 합으로? 각각의 응답의 합으로 표시할 수 있다 라는 게 슈퍼포지션이네요. 예를 들어서 이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스템이 있을 때 인풋 U1을 인가했어요. 그랬더니 아웃풋 Y1이 얻어졌어요. 똑같은 시스템에 U2라는 인풋을 인가했더니 Y2가 얻어졌습니다. 이 경우에 똑같은 시스템에 두 개의 인풋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인가하면 아웃풋 또한 두 개의 각각의 아웃풋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의 합으로 표현된다. 이게 성립하면 그러면 슈퍼포지션이라고 하면서 리니어 시스템이다.
리니어 시스템이다 이렇게 불러요. 되게 쉽죠? 그죠? 다시 한번 되게 중요한 개념이니까 다시 설명해 볼게. 똑같은 시스템이 있는데 내가 U1을 인가했더니 Y1이 나왔어요. U2를 또 인가했더니 Y2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1이에요. 얘가 2예요. 내가 5라는 입력을 인가하면 답이 어떻게 될까? 라는 거 어떻게 찾죠? 어떻게 찾으면 되겠어요? 5라는 놈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2배의 U1 아니죠. 1배의 U1 더하기 뭐 2배의 U2 이렇게 넣으면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만약 리니어 시스템이라면 1배의 Y1 2배의 Y2 하면 로 얻을 수 있으면 리니어 시스템 요것의 아웃풋을 그게 아니면 non-linear 시스템 비선형 시스템이 되겠어요. 한번 예제를 보겠습니다. example 3.1번 show that the superposition holds for the system modeled by differential equation D를 좀 differential equation으로 줄여서 쓰겠습니다. 보시죠. 여기 시스템이에요. 이게 시스템 어떤 시스템이죠? 보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U를 넣었더니 Y가 나와요. 근데 요걸 만족시키면서 나옵니다. 요 식을 만족시키면서 요게 U1을 넣으면 Y1이 나올 거고 이때는 이제 Y1, U1이 되겠죠. 요 식이 되겠습니다. 이걸 만족시키면서 나오겠죠. 내가 U2를 넣었어요. 이번엔 새로운 U2를 넣었습니다. 새로운 입력. Y2가 얻어져요. 얻어지는 Y2는 요 관계를 만족할 거예요. 그죠? 각각이. 근데 내가 이번 두 번에 리니어 컨비네이션 선형 조합으로 이렇게 상수배를 각각 한 다음에 두 개의 입력에 합을 넣었습니다. 새로운 입력으로. 그럼 아웃풋이 어떻게 될 건가? 한번 보시죠. 요게 시스템이에요, 지금. 어때요? 지금 요게 내가 기대하는 아웃풋이지 않습니까? 이게 입력과 똑같은 요 관계를 유지한다면 선형이고 아니라면 비선형이 될 거예요. 내가 지금 요 관계를 보면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 y 닷 플러스 k의 y 이렇게 되겠죠. y라는 놈은 요 두 개의 선형 조합이니까 알파의 y1 닷 알파 1이겠네요. 알파 2의 y2 닷 그 다음에 더하기 k의 알파 1의 y1 알파 2의 y2 이렇게 얻어질 거예요. 이거 같이 묶어볼까요? 그러면 묶어보시면 알파 1 이거 두 항을 묶어보면 y1 닷 플러스 k의 y1 플러스 알파 2의 y2 플러스 k의 y2 이렇게 얻어지죠. 이건 어떻게 해요? u1이죠. 이거는 u2입니다. 그래서 이거 결론적으로 알파 1, u1, 알파 2, u2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내가 시작은 분명히 아웃풋부터 시작했는데 인풋이 여기 얻어졌어요. 그 소리는 뭐예요? 이게 슈퍼포지션 성립한다. 즉 리니어 시스템이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 시스템은 요 미분 방식은 어떤 시스템이에요? 선형 시스템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여기 If we consider new input U as a linear combination of two input, 이때 then new output is obtained as a linear combination of individual output like this, then superposition holds. 다시 말해서 리니어 시스템입니다. 이번에는 선형 시스템에 설명을 했고요. 이번에는 time delayed 시스템에 대해서 시간 지연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혹은 shifted in time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어떤 시스템이 있어요. 여기 내가 인풋 U1을 줬더니 아웃풋 Y1이 나왔어요. 이번에는 U2를 줄 텐데 U1을 시간에 대해서 변형시키는 거예요. 시간에 대해서 시프트. 3초 뒤에 뭐 3초 앞에 이런 식으로 시프트 시키는 거예요. 똑같은 시스템을 U2를 넣으면 Y2가 나올 텐데 시프트된 시스템을 집어넣으면 즉 시간 지연시킨 놈을 집어넣으면 시간 지연된 아웃풋이 나오더라. 이 얘기예요. 이게 성립하면 뭐? time invariant. 이거 한번 example 한번 취해 보겠습니다. example 3.2가 time invariance라는 얘기고 이번엔 기존에 있던 시스템 중에 요 K 파트 있지 않습니까? example 3.1에 있는 K를 시변으로 시간에 따라 변하는 놈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내가 U1을 넣으면 Y1이 나올 텐데 요 Y1은 요 식을 만족하겠네요. 그죠? 또 U2란 여기 시스템이 있을 텐데 이걸 U2를 넣으면
y2가 요걸 만족시킬 겁니다. 맞죠? 맞죠? u1과 y1 사이에 우리가 이게 성립한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요. 이렇게 여기다가 쓱 집어넣어 보시면 우리가 요 y2 닷과 y2의 항은 요 식을 이용해서 바꿀 수 있겠어요. 이렇게 y2 닷, y1, y2 이거는 u2가 되겠어요. 하지만 시스템에 따라서 변했던 요 k라는 파라미터는 인풋, 아웃풋하고 상관없지 않습니까? 요거는 그대로 둬야 되겠죠. 그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change of variable을 해보겠습니다. 타우 마이너스 t 마이너스 타우를 에따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에따가 될 겁니다. 에따. 이 안에 거 어떻게 될까요? t라는 놈은 타우 플러스 에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무슨 말이냐면 미분 방식 안에 시간에 따라 변하는 놈이 있다면 어떤 파라미터가 시간에 따라 계속 바뀌어요. 그렇다면 시변 시스템이지 얘는 시불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얘가 시불변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언제든지 같아야 되니까 상수일 때입니다. 즉 개수로 있는 놈들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면 타임 인베리언트가 되지만 시간에 따라 변한다면 타임 베링 시스템이 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타임 베링, 타임 인베리언트 두 가지 얘기했고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어디다 적용하냐면 리니어 시스템의 타임 인베리언트한 경우에 즉 개수들이 상수인 경우에 주로 다룬다. 또 다른 이제 재밌는 주제는 이제 신화 시스템에서 여러분이 다루고 있을 것 같은데 이미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복습의 의미로 한번 해볼게요. 신호는 어떤 신호가 엘리먼터리 시그널입니까? 첫 번째 배우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첫 번째 임펄스 이거 베이직 엘리먼터리 시그널 맞습니다. 익스포넨셜 맞아요. 사인은 어때요? 사인 코사인 아니죠. 사인 코사인은 뭐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에요? 이 익스포넨셜 시그널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입니다. 그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아주 기초적인 시그널이 뭐냐? 두 개를 잡아라. 그러면 임펄스랑 익스포넨셜 시그널이 되겠어요. 요걸 이제 기본적으로 놓고요. 그럼 내가 이제 여기 임펄스 먼저 다뤄볼 텐데, 먼저 임펄스 정의하기 위해서 숏 임펄스라는 개념을 좀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렇게 시간축이 있는데, 내가 특정한 0부터 델타라는 시간을 잡고, 요거의 높이를 델타분의 1 이렇게 해볼게요. 높이를. 그럼 이 면적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 에어리어죠. 에어리어는 1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함수를 하나 정의해 볼게요. 나머지 시간 동안에는 어떻게? 0으로. otherwise면 0이고 요 시간 구간, 요 사이 이거보다 크고 이거보다 작을 때는 델타분의 1이다라는 그런 함수를 우리가 short pulse하고 델타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 단위 면적을 우리가 유닛 에어리어라고 표시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요 델타를 줄여요. 델타를 더 줄입니다. 그럼 이 면적 2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때요? 계속 위로 올라갈 수밖에. 이 델타를 0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표시할 수 있을까요? 0이라는 시간에 무한대까지 올라가지만 면적은 얼마? 1. 이런 함수 정의할 수 있죠. 이걸 우리 뭐라고 표시하죠? 유닛 임펄스 함수를 표시합니다. 그죠? 델타를 0으로 보낼 때 그 극한값 해당하는 함수를 우리가 유닛 임펄스라고 하고 표시 이렇게 합니다. 이거 유닛 임펄스의 면적은 1이요. t가 0이 아닐 때는 어떻게 표시하죠? 항상 0이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게 유닛 임펄스 함수의 특성이에요. 그러면 요 특성, 금방 말한 그 숏 펄스랑 유닛 임펄스를 이용해서 한번 시그널을 구성해 보겠습니다. 많이 보시던 그림이죠. 이게 이제 신화 시스템에 있는 책에서 가져왔어요. 여기서 보니까 short pulse approximation x hat 무슨 말이냐면 시그널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구간을 끊어요. 그리고 이 구간을 내가 뭐라고 표시하냐면 델타 예를 들어서 0초부터 델타까지를 붙잡아 보겠습니다. 그럼 요 높이는 어떻게 되죠? 요 높이는
요 함수값이죠. 함수값 어떻게 읽어볼까요? x, 0 이렇게 되겠어요. 내가 아까 처음에 설명했는데 만약에 내가 델타 이렇게 표시한다면 어떻게 되죠? 얘는 0부터 델타까지 델타분의 1이에요. 그렇다면 요 함수에다가 내가 델타를 곱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요 함수에 델타를 곱하면 여기가 얼마가 되죠? 높이가 델타만큼 곱했으니까 이게 1이 될 거예요. 그런가요? 어디서만? 요 구간에서만. 이 구간 밖에서는 0입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1이 될 건데 여기다 내가 이 함수 높이 값을 곱하면 그래서 이렇게 쓰고 그죠? 그 다음에 델타 이렇게 쓰면 얘는 1이니까 이 함수 값이 나오겠죠. x0가. 같은 걸 회복한다. 그 옆에 값을 한번 함수 값으로 읽고 또 읽고 다 옵니다. 그걸 반복한 게 이 그림이에요. 마이너스 2델타에서 마이너스 델타에서 0에서 그 다음에 델타에서 이 숏 펄스를 이용해서 함수를 하나하나 뽑아낸 겁니다. 요거 뽑아내고 더하고 요거 뽑아내고 더하고 뽑아내고 더하고 뽑아내고 더하고 그거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싹 더했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표시하면 될까요? 여기 지나갈 때 k 델타로 지나가면 되고 여기서 k 델타를 빼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그죠? 그거 이겁니다. 이게 높이 값, 여기 크게 1이에요. 특정 구간만. 그죠? 숏 펄스 어프록시메이션 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함수를 t가 정해지면 t가 특정한 값이 정해지면 그거 해당하는 값이 툭 튀어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함수를 가지고 한번 내가 델타 값을 한번 0으로 델타를 0으로 보내보겠습니다. 그러면 서메이션 앞에 델타를 리밋을 붙인 거고 그 다음에 같은 값이 되겠죠. 아마 눈치 빠른 친구는 알겠지만 이 델타 값을 줄이면 이걸 줄이면 계속 높아지면서 펄스로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가는 게 짐작이 가요. 임펄스로 가는 게 짐작이 가고 고등학교 때 아마 배웠을 거예요. 리밋하고 서메이션 합치면 뭘로 바뀐다? 인테그랄로 바뀐다. 리밋과 서메이션은 그 다음에 여기 델타는 델타 타우. 그럼 K 델타는 타우네. K 델타는 타우예요. 요거 델타 펑션은 숏 펄스는 어디로 가죠? 임펄스 함수로 갑니다. 그럼 요거 다시 한번 써볼까요? 요거를 다시 써보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 타우 델타의 t 마이너스 타우 d 타우 이렇게 되겠네요. 그 식을 다시 한번 써본 게 여기 있네요. 이 식입니다. 이 뭐죠? 시그널을 회복한 겁니다. 그죠?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으니까 여기 좀 설명을 해볼게요. 이 델타 함수는 어떤 놈이죠? 이 델타 t 마이너스 타우라는 놈은 언제만 무한대로 가면서 면적이 1이죠? 언제만? t하고 타우가 같을 때만. 그 외에는 0이에요. 그 소리는 무슨 뜻입니까? 이게 x 타우가 의미를 가지려면 언제만 의미를 가져요? t에서만. 바꿔치기 한번 해볼게요. t로 바꿔내. 얘는 적분상수가 타우잖아요. 타우에 대해 적분하는 거니까 xt는 뭐랑 같습니까? 상수랑 같아요. 밖으로 끄집어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걸 보면 어때요? 여기까지는 언제만 얘가 면적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 t축일 때 타우축일 때 얘가 t일 때 t랑 타우 같을 때 그때만 이 면적이 1이 되는 거죠. 그죠? 언제만? 이게 타우랑 t랑 같을 때 t랑 타우랑 같을 때 즉 xt가 회복되네. 비록 x 시그널과 델타 함수의 컨버전을 표시되어 있지만 어때요? 뭐가 됐어요? xt가 됐죠. 시그널을 회복했어요. 요거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shifting property라고 그래요. shift란 말이 무슨 말이죠? shift? 채를 거르다 이런 말이야. 채를 거르다. 그러니까 채를 걸러서 언제 거만 골라낸 거예요? 채를 싹 걸러서 t하고 타우 같아질 때만 값을 싹 뽑아낸 거예요.
그래서 shifting property라고 하죠. 네. 그러면 이 특성을 좀 이용해서 계속 해보겠습니다. 시스템이 있어요. 여기 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스템에 U를 넣었더니 Y가 나왔어요. 특정하게 인풋을 넣었을 때를 H라고 표시해 봅시다. U라는 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인풋은 어떠냐면 T가 0일 때 딱 넣은 거예요. 뭐를? 무한대 값을. 면적은 얼마로? 1로. 에어리어가 1이라는 게 중요하죠. 예. 넣었을 때 나오는 것을 특별히 H라고 해보고 이름을 좀 적어봅시다. 이거를 Unit Impulse Response of the System 이렇게 해봅시다. 시스템의 유닛 임펄스의 응답이다. 이렇게 얘기해봅시다. 이제 좀 외울 필요가 있는데 H는 임펄스 리스폰스예요. 델타는 뭐예요? 임펄스 함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타임, 이게 LTI를 좀 가정하고 있으니까 타임 인베리언스를 한번 적용해 봅시다. 얘를 타워만큼 딜레이 시키고 얘도 타워만큼 딜레이 시켜요. 그러면 딜레이 시킨 인풋을 넣으면 딜레이 시킨 아웃풋이 나오겠죠. 그게 타임 인베리언스의 특징이니까. 그 다음에 슈퍼포지션 합니다. 어떻게 하죠? 이제 개수로 U 타우를 곱해요. 여기도 U 타우를 곱해요. 개수로. 그 다음에 서메이션 합니다. 서메이션을 확장한 게 인테그랄이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합니다. 그 식을 말하는, 그 식이 바로 이 식이네요. 인풋을 가지고 마치 개수처럼 넣고 적분을 취한 거예요. 양변을 똑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 이게 뭐예요? 이게 시그널의 정의예요. 뭐의 정의죠? UT의 정의입니다. 시프팅 프로퍼티 성립하는 UT의 정의예요. 그러면 인풋 U를 넣었을 때 나오는 우리 아웃풋을 뭐라고 표시했죠? Y라고 표시했죠. 얘가 아웃풋 Y네요. 그렇다면 이제 짐작 가는 게 있어요. 아웃풋 YT는 인풋과 임펄스 리스폰스의 뭐예요? 컨볼루션입니다. 컨볼루션. 내가 시스템을 기술할 때는 이제부터 임펄스 리스폰스를 기술할 거예요. 인풋 UT를 넣으면 아웃풋 YT는 어떻게 되죠? 두 개의 임펄스 리스폰스와 인풋 사이에 컨볼루션이다 그랬잖아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U 타우, H T 마이너스 타우, D 타우. 이게 인풋과 임펄스 리스폰스 오브 더 시스템의 컨볼루션으로 아웃풋이 얻어진다라고 제일 첫 장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다시 이제 이 부분을 외워야 되겠네요. 이렇게 LTI 시스템에 대해서 아웃풋 어떻게 얻어진다? 인풋과 임펄스 리스폰스의 뭘로? 컨볼루션으로 얻어진다. 이 컨볼루션 표현이 하나 더 있는데요. 한번 이걸 표시하기 위해서 T-타우를 타우 1이라고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바꿔보면 우리가 타우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보시면 넣어보시면 T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플러스 무한대가 될 거예요. 타우 1은 여기 플러스 무한대를 넣어보시면 T 마이너스 T는 상수고 T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거예요. 그죠? 타우는 어떻게 쓸 수 있죠? 여기 넘기면 그 다음에 넘기면 T 마이너스 타우 1 이렇게 쓸 수 있고 T 마이너스 타우는 우리가 타우 1으로 두기로 했잖아요. 양변을 또 요거 가지고 양변을 미분해 봅니다. D 타우 1은 뭐랑 같죠? 마이너스 D 타우랑 같아요. 여기 D 타우는 마이너스 D 타우 1이 되겠네. 여기 있는 마이너스 요거 가지고 우리가 요 둘 사이 상한과 하한의 위치를 바꾸면 되겠어요. 그럼 부호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상한과 하한 바꾸고 타우 1을 그냥 타우로 대체합니다. 왜냐하면 적분상수를 타우 1이라 써도 되지만 우리가 보통 그냥 타우라고 쓰니까 하고 나면 어때요? 아주 좋은 특성이 생겼네요. 뭐냐면 내가 컨볼루션 특히 YT를 얻을 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U 타우 H T 마이너스 타우 D 타우는 어떻게 쓸 수 있다?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 하면 똑같이 상한하를 쓰고 U T 마이너스 타우 H 타우랑 같다. 이 컨볼루션 인테그랄의 좋은 특성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이제 이그젬플을 한번 취해 보겠습니다. 이그젬플 3.3 컨볼루션 해보겠습니다.
먼저 임펄스 리스폰스를 결정해 달라고 했어요. 시스템을 기술하는 거네요. 임펄스 리스폰스 H 타우를 HT 이걸 얻고 싶은 거예요. 뭐 얻어볼까요? 얻어보는 이게 어떻게 되느냐? 즉 시스템이 있는데 내가 델타 T로 땅 때렸어. 나온 놈을 뭐라고 쓰기로 했죠? HT라고 하기로 했어요. 임펄스 리스폰스. 임펄스의 응답이다. 근데 조건은 어떻게 됐냐면 임펄스를 때리기 전에는 0이었고 임펄스를 때리는 거 여기가 이렇게 좋네요. 임펄스를 때리기 직전까지는 0이었어요. 초기 조건이. 임펄스에 이제 때릴 겁니다. 한번 양변을 적분해 봅시다. 인테그랄 보스 사이드에 취해 봅시다. 그러면 요거 적분할 거예요. 마이너스 0부터 플러스 0까지. 또 두 번째 거 적분합니다. k의 y라는 함수에 마이너스 0부터 플러스 0까지 적분하고 델타 함수 한번 적분해 보죠. 왜냐면 뭐 적분 구간을 우리가 어떻게 취하든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취해 보겠어요. 일단 y-를 적분해 보시면 y로 갈 겁니다. y의 상한값, 하한값 이렇게 나올 거예요. 맞죠? y라는 놈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특정한 시간, 즉 0 마이너스부터 0 플러스까지 적분하면 이 면적이잖아요. 0이겠죠. 0에서 확인한 거 아닙니까? 그럼 0이겠죠. 그죠? 이 면적은 0이 될 겁니다. 델타 펑션 특징이 어떻죠? 임펄스 함수, 무한대의 높이를 갖고 있지만 이 면적은 1이다 라고 가정했잖아요. 그러면 얘가 1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초기에 임펄스를 가하기 전에는 얘가 0이었다고 그랬어요. 조건에 의해서. 그러면 임펄스를 가하고 난 다음엔 값이 바뀌었네요. 그죠? 이게 초기 조건이 바뀌었네요. 무슨 말이냐면 이 시스템에 내가 인풋을 델타를 가했다라는 것의 의미는 y 플러스 ky는 인풋을 주지 않고 즉 0보다 조금 큰 데서 1로 시작하는 거랑 같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왜 초기 조건이 바뀌었잖아요. 뭐가? 이 델타 펑션이 뭘 바꿨냐면 초기 조건을 바꿨어요. 여기서 1로. 그죠? 그럼 for positive time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임펄스 함수를 바꿔치기 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초기 조건이 그러니까 임펄스가 뭐란 거예요? 초기 조건을 0보다 조금 작은 데서는 0이었지만 0보다 좀 큰 데서는 1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 역할을 한 게 뭐예요? 이 임펄스 함수입니다. 초기 조건을 바꿔치기했네. If we assume a solution 여기서 이제 솔루션 한번 가정해 볼게요. 솔루션을 익스포넨셜 함수의 상수 빼야겠습니다. A도 S도 다 컴플렉스에 복소수라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이게 복소수지만 얘도 물론 미분하면 여기 익스포넨셜 함수의 요 시간 앞에 있는 개수가 툭 튀어나와서 여기 이렇게 되겠네. 그죠? 집어넣습니다.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다 집어넣어요. 우리가 초기 조건 알고 있죠? 여기다 집어넣어 보시면 이렇게 정리될 거예요. 근데 E2ST라는 놈은 항상 어때요? 0보다 크죠? 그러면 얘는 0보다 크고 A 묶어놓으면 얘가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S라는 놈은 마이너스 K네. 그럼 Y라는 놈에서 A라는 놈 아직 모르겠지만 E2 마이너스 KT 이렇게 되겠네. 이 S를 구했으니까 이게 사실 아이겐밸류 혹은 폴이라고 합니다. 이걸 여기 초기 조건을 이제 집어넣습니다. 초기에 0보다 조금 큰 거에 넣어보면 A에 E2 K에 0보다 조금 큰 건데 0이죠. E2 0은 1입니다. 그럼 A가 나오겠네. 이거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돼. A는 1이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시스템에 임펄스를 땅 때려서 나오는 리스폰스를 HT라고 쓰기로 했는데 이게 YT랑 같잖아요. 그러니까 1 곱하기 E2 마이너스 KT 이게 임펄스 리스폰스예요. 0보다 큰 t에 대해서 0보다 작을 때는 어땠어요? 초기 조건 0이었으니까 계속 0에 있었겠죠. 무슨 말입니까 이게? 내가 HT를 한번 그려볼게요. T축에 대해서. 그려보면 T가 0보다 작을 때는 0 요거예요. 그러다가 0이 조금 크면 어디로 와? 1로 와요. 1로. 점프합니다. 그 다음에 1로 와요. 그 다음에 점프해서 익스포넨셜 디크리징해서 어디로 가죠? 결국 0으로 갑니다. 같은 점프가 생겼죠. 점프는 뭐 때문에 생겼죠? 여기 있는 임펄스 버스트 함수 때문에 생겼어요. 이 얘기를 좀 확장시켜서 해보겠습니다. 이 얘기를 좀
통합해서 지금 우리가 기존에 0보다 작은 t에 대해서는 0이고 0보다 크거나 같은 t에 대해서는 e2-kt라고 얻었는데 익스포넨셜 함수로 얘를 한식으로 써보고 싶어요. 식 하나로. 그럼 뭘 도입하면 될까요? 얘는 지금 아까 보셨듯이 0을 유지하다가 갑자기 점프해가지고 일로 와가지고 1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가는 이런 함수 아닙니까? 이 ht란 놈이. 내가 이걸 쓰려면 어차피 이거 디스컨티뉴어스한 함수, 이 불연속인 이 함수 하나를 정의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 정의해 봅시다. 0보다 작을 때 0에다가 0보다 크면 1이 되는 이런 함수를 한번 정의해 봅시다. 이 함수를 우리가 유닛 스텝 펑션이라고 불러요. 단위 계단 함수 이렇게 부르고 표시는 이렇게 되겠네요. 0보다 작으면 0이요. 0보다 크면 1이다. 그리고 표시는 1t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이 두 식을 묶으려면 어떻게 묶으면 될까요? 여기다가 ht를 곱하면 되는데 0 곱하고 e2-kt 곱하면 되니까 ht란 놈은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t가 0보다 작을 때는 0이요. t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얘가 1이 되는 거니까 e2-kt가 되겠어요.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한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죠? 또 한번 요 유닛 스텝 펑션을 이용해서 컨볼루션 한번 볼까요? 컨볼루션 압니다. 요것도 U하고 인풋과 임펄스 리스폰스 사이의 컨볼루션이에요. 인풋과 임펄스 리스폰스 사이의 컨볼루션인데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변수 변환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여기서 h 타우 자리에 여기다 쓱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h 타우죠. 그럼 t 대신 타우 쓰면 되는 거니까 이 타우 쓰고 타우 쓰면 되겠어요. 펴더래. 어때요? 1타우는 어때요? 타우가 0보다 작으면 0이요. 타우가 0보다 크면 1입니다. 얘가 발휘하는 효과는 있거나 없거나예요. 즉, 이 자리가 어떻게 바뀔까요? 타우가 0보다 작으면 0이에요. 그 말은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요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요 유닛 스텝 펑션을 없애기 위해서는 0으로 바꾸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0보다 클 때는 타우가 0보다 클 때는 값이 그냥 1이니까 기존 값 다른 값들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렇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E2-K 타우를 우리가 어떻게 썼죠? H 타우라고 쓰잖아요. 이 둘을 사실 이거 뭐 한 거죠? 변수 분리 바꿔도 되죠. 그래서 U 타우, HT 타우 써도 돼. 어땠어요? 시작할 때는 같은 함수 시작해서 끝날 같은 함수 끝났지만 뭐가 바뀌었습니까? 중간에. 하한 값이 0으로 왔어요. 이와 같이 어떤 시스템에 입력을 가하기 전에는 0을 유지하다가 입력을 가하는 순간부터 시스템이 응답을 보여주기 시작하면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그 시스템을 커졸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커졸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커졸 시스템의 경우에는 당연히 내가 인풋을 가한 이후부터 응답이 있는 거지. 인풋을 가하기 전에 움직이고 있으면 말이 안 되잖아. 인풋을 가하기 전에 움직이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요것을 하한을 항상 0으로 내가 인풋을 가하는 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인풋을 가하는 순간부터 값이 존재한다. 그 이전엔 0이었다. 안 움직였다. 이런 뜻이죠.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커졸 시스템. 이 시스템 커졸이네요. 내가 인풋을 가한 순간부터 값이 존재하는 거지. 그 전에는 0이지 않습니까? 이게 커졸이에요. 커졸을 좀 크게 얘기를 해보면 좀 어떤 의미냐면 커졸은 물리 시스템은 다 커졸해요. 기자, 우리가 자동차 엑셀러레이터를 밟았으니까 가는 겁니다. 엑셀러레이터 밟으려고 하는 순간 얘가 움직이지 않죠. 움직이려는 의도만 보고 움직였다면 얘는 난커졸이라고 불러요. 난커졸. 우리 지구상에는 난커졸이라는 거 없습니다. 그러면 난커졸이라는 걸 도대체 왜 배울까요? 이게 리얼타임이 아니라 난 리얼타임, 즉 시그널을 지금 다 저장해 놓고 거꾸로 돌아가서 볼 때 있잖아요. 그때는 이 난커졸한 필터들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시간에 무관하니까. 근데 제어 시스템은 어떨 것 같아요? 제어 시스템은 인풋을 인가한 순간부터 아웃풋을 고려하기 때문에 다 커졸한 것만 다룹니다. 난커졸한 걸 우리 다루지 않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If H impulse response죠. has the value for negative time. t가 0보다 작을 때 있으면 안 되는데 negative time, 음의 시간에 값이 있나 봐요. 0이 아닌 값이. It means, 이게 뭘 의미하냐면
System response start before the input is applied. 인풋이 가기 전부터 리스폰스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이거 보고 이와 같은 짓을 하는 시스템을 뭐라고 불러? non-causal하다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they don't obey the usual rule. 어떤 법칙이죠? 어떤 보통의 법칙이죠? cause and effect. 원인과 결과입니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이거 보고 우리가 원인과 결과의 법칙.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거예요. 결과가 있는데 원인이 없어? 원인이 말이 추후에 나타나? 그런 건 없죠. 이런 걸 만족하는 시스템을, 즉 cause and effect 시스템을 우리가 causal,하다 이렇게 불러요. causal. 말씀드렸듯이 모든 피지컬 시스템은 causal합니다. 모든 피지컬 시스템은 causal해. 전기 시스템, 기계 시스템, 화학 시스템 다 인풋을 가해야 움직입니다. In most cases of the interest, we take time을 0으로 다 취하는데 이 시간이 언제지? 인풋을 인가하는 시간이야. When the input start. 그 시간을 보통 그냥 0으로 표시해. 그렇다면 causal한 시스템이니까 인티그럴을 항상 뭘로 바꿀 수 있다? 원래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실화 시스템은 항상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시작하죠. 아웃풋을. 근데 우리가 리얼타임을 다루는 그 causal한 시스템을 다룰 때는 제어 시스템에서는 항상 얘를 0으로 쓴다. 0이 언제죠? 이게 0에 의미하는 바는 인풋이 인가하는 시간이에요. 그때부터 아웃풋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아웃풋을 이와 같이 표시합니다.